키드 종목 결론적으로 무조건 간다라는 겁니다. 일단 최소한 20% 정도 한번 수익률을 보고 갈 수 있다는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에서는 우리의 뜨거운 감자 셀트리온 한번 달아볼 거고요. 그리고 히든 종목 방송 말미에 점검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고 난 이후에 도움이 되셨다, 그리고 공부가 되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4일 어제 같은 경우 5.8%가량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카카오, 시총,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또 높은 상승률 좀 기록했는데 5.8%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추세를 전환하냐, 뭐 이런 흐름이 좀 기대가 되는 흐름이 좀 나왔는데,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자, 레키로나주 글로벌 임상 탑9 결과 발표, 효능과 안정성 입증. 그 백신이 아니고 이건 치료제입니다. 백신은 항체를 스스로 만들게 해주는 짝퉁 바이러스를 투입을 해서 항체를 스스로 만들어주는 거고,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항체를 투여를 해서 말 그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해하거나 아니면 몸 밖으로 배출하거나 이렇게 작용이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셔야 될 부분은 딴 것 같고요. 통계적 유효성 확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모든 평가 지표에서 치료군과 위약과 명확한 차이를 증명했다. 4개 평가 지표 모두 이 0.0001이라는 변수 안에 들어갔다. 제가 그 통계적 유효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누누이 좀 그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임상적 유의성이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 그러니까 효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가 돼야 임상 3상이 통과가 됩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안정성, 일반인을 대상으로 투여를 하기 때문에 1차 같은 경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주목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작용이 없는지, 요거는 거의 뭐 치료 회복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작용이 없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환자들의 투여를 하게 되면서 효능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 10년 넘게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효능에 대한 어떤 통계적 유의성, 그게 지금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안에 들어가게 되면 0.0001 이하의 변수에 들어갔느냐, 그러면서 효능이 나왔느냐, 그리고 안전했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유효성이 확보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 주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실험을 한 게 CT-P59이거든요. 근데 이 P59 같은 경우에 이전에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남아공 변이에는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 미국, 스페인, 루마니아 같이 13개 국가에서 어쨌든 경증, 중증 환자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고위험군 환자 같은 경우 72% 정도 감소 비율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mRNA 바이러스가 있고, 여기 S2 효소가 있고, S1 효소,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폐세포와 접촉을 하게 되는 S1에서도 특히나 이 부분을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라 그렇고, 요 부분에 1차적으로 S1 효소가 몸에 접착을 하게 되면은 요게 끊어지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돌기 같은 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실제로 몸과 접착하는 부위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있는 N-터미널 도메인, 여기서 계속해서 돌연변이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이 N-터미널 도메인 이쪽에서 5개 정도 돌연변이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70%라면 5개의 돌연변이에서 적어도 3개 정도의 돌연변이는 어쨌든 중화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백신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고 지금 코로나 이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정확한 임상 결과 보고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임상 상상에 대해서 이게 중간 결과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지금 보면 탑라인 결과이기 때문에 정식 보고서 같은 경우는 아마 6월 말경 정도, 7월달이나 6월 말이나 7월달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통계적 유성 확보가 됐다라는 것은 3상이 일단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임상 3상에서 가치 증명, 효능과 안정성 확보를 했고, 탑라인 결과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규모 글로벌 임상 3상을 통해 레키로나주에 대한 경증, 중증 환자에 대해서 투약하면 이제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입증했다. 임상 3상 결과를 통해 레키로나주의 효능과 안정성을 입증한 만큼 국내 의료 현장에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레키로나 처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이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정말 셀트리온이 대단한 일을 한 건 맞습니다. 치료제라는 걸 만들게 되면서 지금 뭐 그 델타 변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독감이라든지 감기처럼 이 코로나는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치료제라는 부분들을 좀 만들 상당히 긍정적인데, 그럼 이 치료제 개발로 해서 주가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단기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단기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추세적 상승은 또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 보세요. 요 부근에서 작년 3월달부터 올해 11월달까지 셀트리온이 왜 주가가 상승했을까요? 왜 상승했을까요? 코로나 치료제 개발 이슈 때문에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단기 반등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어쨌든 그 식약처의 정책 허가를 받고요. 그리고 유럽이란지 해외 쪽에서 허가가 완료가 되게 되면서 램시마하고 또 뭐가 있죠? 인플렉시마? 이런 것들처럼 바이오시밀러 3종 세트가 있잖아요. 바이오시밀러 3종 세트. 3종 세트처럼 유럽이란지 미국에서 팔려나가게 되게 되면서 이 부분이 매출 기여도가 나왔을 때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직 국내 정식 허가가 남았고 유럽이란지 미국 같은 글로벌 허가를 이제 추진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반짝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주가가 답보 상태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셀트리온을 디스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대감에서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기대감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숫자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연결이 되기 위해서 바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정식 허가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조금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약 출시된다. 그 임상 상상에 대했던 결과가 나왔고 여기에 대한 허가가 진행이 되고 판매까지 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판매가 되기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단기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어떤 눈치 보기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 단기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30만 요 구간이 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셀트리온이 작년에 40만 원까지 상승하고 난 다음에 이 240에서 1차적으로 지지를 보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이탈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단기 성장성이 아니라 장기 성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기 성장성 지표를 할 수 있는 241선 돌파가 관건인데, 30만 원까지 어쨌든 치료제에 대한 어떤 임상 소식으로 해서 30만 원까지 반등은 나오겠지만, 여기서 아마 조금은 여기서 돌파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정식 허가가 남았고 이게 실제로 판매까지 연결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셀트리온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참고로 하셔가지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차트를 한번 잘 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시장에 나온 뉴스들, 한번 리포트들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은 셀트리온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히든 종목, 제가 조금 전에 조금 말씀을 드리다가 좀 헷갈렸던 게 있는데, 2022년부터 수소법 대형 건물 연료전지 의무화 제도,
이런 게 이제 2022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이 연료전지를 쓸 수밖에 수소 연료전지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연료전지. 그래서 이 연료전지에 관련된 종목들, 수소와 연관된 연료전지에 관련된 종목들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도 올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났고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21선과 이격 조정 때문에 횡보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제 오늘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5만원 돌파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바로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갈 가능성.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무조건 간다라는 겁니다.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수소법에 대한 이슈가 좀 발생이 되게 된다면 일단 최소한 20% 정도 한번 수익률을 보고 갈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전고점 돌파, 이 6만 5천원에 대한 돌파, 이 부분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확인은 홈페이지에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보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 5일선 완만한 우상향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셀트리온 그리고 히든 종목에 대한 방송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하는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